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부정 지지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갤럽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 부정 응답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데드크로스도 있었습니다. 요인이 뭘까요?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경제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했던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도 소수 응답으로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느냐라고 봤을 때 글쎄 잘한다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정도의 수준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못한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민주 의원, 지금 네. 이 인사와 관련해서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좀 요 며칠 사이에 혼선이 좀 있습니다. 이제 행안부 경찰국 관련돼서 네. 경찰 고위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경찰이 발표할 수 있냐. 중대한 네. 국기문란이다.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어제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주 52시간제랑 임금체계 네.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나는 그거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이게 왜 나가느냐라는 식의 또 얘기를 했고요. 노동부 쪽에서는 글쎄 청와대에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에게는 이미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뭔가 잘 안 맞아요. 대통령실, 당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또 다른 부처들끼리도 정말 어수선해요. 이건 네.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 잘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리더십의 문제라기보다는 초기 이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좀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정평가에서 인사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지금도 지금이지만 이제 처음에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소위 이제 낙마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인사청문회도 못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이제 구설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중심의 인사가 좀 있었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정책 관련해서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들에 비해서 굉장히 솔직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스태핑 스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태핑 도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딱 기자들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바로바로 아주 솔직하게 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와 대통령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 이런 분들이 그냥 여과 없이 나가는 것 국민들께서는 특히 주 52시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국민 대다수가 근로자 아닙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메시지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뭐 언제까지 시간이 걸리냐? 이제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좀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지금에 있었던 이슈들은 조금 이제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용노동부 이 주 52시간 문제는 사실 좀 이게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오는 네. 문제죠. 그 발언이 딱 그 발표가 났을 때 굉장히 크게 언론에서 다뤄졌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대통령께서 아침에 이제 그런 난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은 부처와 당과 대통령실이 정말 밀접하게 밤 늦은 시간이든 아침 이른 시간이든 조율하고 정책을 갖다가 더 이상은 혼란이 없게 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단순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말 시스템적으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대통령실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실이 결재하지 않은 경찰 고위 인사안이 발표가 되고요. 대통령실과 협의가 안 된,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된 이른바 대통령을 패싱한 주 52시간 주요 노동정책이 장관에게서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일인가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인가. 한번 대통령의 얘기 듣고 와서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 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청장에 대한 뭐 자진 사퇴라든지 뭐 압박, 경질까지 염두에 두신 건 어떤 입장?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누구나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인사하겠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대검을 비롯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협의했습니까?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 의중이 반영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예. 자, 검찰 윤석열 인사를 대통령의 만든 거. 인사죠? 검사 인사가 이번에. 지금 현 정부의 인사입니다. 자, 차재현 교수님, 네.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대하는 태도 또는 뭐 한동훈 법무장관에 보내는 신뢰와 타부처 장관들이나 타부처 업무와 관련돼서 보이는 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제 도스태핑에서 나왔던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는 표현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뢰를 주고 있다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만 예.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지나친 검찰 편중 인사와 맞물리면서 이것이 과연 이것이 균형 잡힌 예. 국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52시간 근로시간제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이 전날 그 경찰의 치안감 인사 패싱에 이어서 이번에 또 정책 패싱을 대통령이 당한 꼴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왜 연이어서 벌어지는가? 그것은 이 지금 윤석열 정부 내의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이거는 내 책임하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서 또 이 발표를 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인 분명한 지침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이 진행되고 이러한 예. 혼선이 빚어져 있는 데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깎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각 행정부처가 잘못한 건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윤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사안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일단 법무부의 인사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됐다라고 대통령은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찰 인사는 경찰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 속에 자신이 허가하지 않은 이른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사안을 자신들 멋대로 발표했다라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동부도 자신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그런 안이 발표가 됐다라고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또 오늘 아침에 토로했거든요. 자, 법무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행정 조직들은 왜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잘 못 읽고 패싱하거나 아니면 결재가 안 난 안을 발표하거나 이럴까요? 앵커께서 질문을 약간 편향되게 하셨는데 제가요? 예, 어떻게? 정정해 주십시오.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뭐 반발을 해서 인사안을 그렇게 미리 발표를 했다? 그런 그건 얘기는 아니다. 없습니다. 예. 관행이라고 경찰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명단은 그 전보 조치되고 있는 사람들 지방 가고 하니까 예. 미리 며칠 전에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해명한 거는 최종안을 준 게 아니라 중간안을 줘서 우리는 모르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어쨌든 관행이든 뭐든 간에 대통령의 결재가 나지 않은 인사안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를 그런 식으로 미리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경찰이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뭐 경찰국을 만든다 하는 예. 그런 움직임 때문에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그것은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 그럼 대통령이 왜 정말 어이없는 일, 중대한 국기문란 이런 표현까지 쓰셨을까요? 인사안이라는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은 다음에 발표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국기문란 행위는 잡아야 된다는 의미겠죠. 예. 그런 두 번째로 관행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예, 의미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해서도 지금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그 공식이라는 얘기가 최종이 아니라는 뜻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께서는 고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완전히 확정된 안이라고 그렇게 발표된 걸로 예. 이해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는 굉장히 예민한 얘기 아닙니까? 52시간 노동 그 시간제에 예.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민간 연구회의 어떤 연구 결과를 합쳐서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발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직 다 안 됐는데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종이 아니라는 뜻으로 공식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그 큰 문제는 아니란 뜻이네요. 지금 대통령과 각 행정부처의 혼선은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 윤 대변인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따지고 보면은 시정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이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까지는 아니다.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현주 의원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윤 대변인? 그렇죠. 큰 문제 아니다. 혼선이 있었던 건 맞는 것 예. 같아요. 혼선이 있었던 건 맞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인상 관련된 혼선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뭐 조직 내에서 반발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게 정권 교체이면서 새로운 장관이 오고 예. 이 과정에서 뭔가 보고 체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이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 전체의 리더십을 흔들 만한 그런 이슈까지는 아니다라고 아니다. 저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이런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죠? 제가 취재를 좀 세게 했습니다. 예. 좀 알아봤는데요. 취재원도 좀 밝혀주세요. 누구한테 취재를 했길래 이 두 분의 생각에 공감 못하시는 건지. 그 기자들에게 취재원 보호는 생명과도 같기 예. 때문에 취재원 보호를 물어보시면 예,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건 여쭙지 기자시면서. 않고, 예. 예. 그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경찰 인사, 특히 이제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서 그 동안의 과정은 경찰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어느 부서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라고 써내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경찰들은 써내는데 예. 써내는 대로 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은 써내지만 경찰청에서 이제 소원 수리 차원에서 올리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뭐 경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인사 과정을 보면 인사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로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토 보고서, 그러니까 자료나 평판 등을 보면서 보고서를 만들고 예. 그것이 민정수석에게 갔다가 비서실장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이런 형식이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민정수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법무부에서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검증 지시를 하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및 평판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송부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검토해서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뭔가 엇박자가 났던 것이고 특히 이제 조지아 출장을 다녀온 우리 이상민 장관께서 먼저 원안대로 내보냈다가 다시 또 두 번째 안을 2시간 안에 이제 번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2시간 안에 누군가의 무슨 개입이 있었던 것이냐에 예.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해명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경찰 책임이다. 경찰이 잘못했다. 그래서 김창룡 청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얼마 남지도 않은 분이고 뭐 이르면 오늘 아니면 이번 주말 네. 사이에 새로운 청장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뭐 탓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번 인사 과정에서 무언가 어떤 무언가가 개입된 정황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이제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노동부와 관련된 이 52시간 문제는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앞서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대통령께서는 나는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실 보고에 따르면 대통령 관계자 발로 나와서 제가 그 누군지 특정은 할 수 없지만 대통령께서 착각하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워딩이 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지난 21일에 당정 협의를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내용을 보고 알고 받았다고, 있었다고 예, 얘기를 밝혔어요. 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지난 17일에 노동부 장관이 어제 브리핑을 할 거라는 것이 이미 언론에 다 고지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챙겨서 볼 수
수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보지 못하셨던 것은 아닌가? 이거는 좀 현안 굉장히 중요한 노동정책과 관련된 것인데 왜 못 보셨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노동부에서 양대 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경영단체 예. 대표들한테까지 의견을 묻고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 브리핑을 한 것인데 예. 대통령은 몰랐다? 이것은 지금 정부 안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게 자꾸 아니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빠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얘기까지 듣고요. 또 반박할 기회를 두 분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 기자님 얘기는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아까 민정수석실이 없는 그 부재의 문제 또 민정수석 기능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가 있는 그런 문제점도 꼽아줬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온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잠깐 조금 더 하면은 너무 많은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 또 민정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원래 경찰 인사까지도 관할을 하니까요. 이래서 생기는 문제인 건가요? 너무 과다한 권한과 업무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가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치안감 인사와 관련된 과정사의 문제도 예.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인사 시기와 관련해서 경찰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시각인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치안감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 2시간 만에 수정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권한을 다 분산하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경찰청장이 모두 다 지휘하는 일종의 한지북 세가종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통제를 하고 그리고 자치경찰은 또 이 자치단위에서의 앞으로 선출직을 러닝메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세워서 견제를 하는 그런 식의 모양으로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달리 과거 실패한 내무부 시절의 경찰국의 모델을 다시 부활한다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인사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식물총장이라는 이야기 한 부분과 맞물려서 일종의 내로남불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뉴스와이드를 시청하시려면 상당한 시사 정치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개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1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행정부와의 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시끄러운 일들 최근에 있었던 며칠 새에 있었던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니 솔직히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 일어났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워낙 지금 정권 초반이고 인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청문회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얽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앞으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안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찰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검수완박법 이후에 경찰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윤희석 대변인께는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을 특별히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좀 더 듣고 싶은데